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계 정승재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유시민 나를 만나려면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발빠르게 수사를 한다, 이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뉴스를 계속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주도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강연을 했네요. 여기서 검찰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만약 검찰에서 저에게 출석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서 저를 만나시려면 법원에 가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전선을 굉장히 잘 펼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강연에서 했었던 이야기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10월 12일 토요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 제목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이거였는데 주로 조국 이야기 위주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은 조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해요. 자,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2달 반 동안 검찰이 일부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였던 심리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고, 언론 보도가 8월 말까지 수만 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무서웠다. 검찰이 뭔가 꼼짝할 수 없는 범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8월 하순이 되면서 검찰이 뭔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 당시 무려 70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았다. 뭔가 있으면 그렇게 압수수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뭔가 있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돌아와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인 9일 이전에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범죄 사실 여부를 소명했어야 했다. 제가 검사면 정말 그렇게 했고, 그럼 청와대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선 조국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다.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과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하고 압수수색도 100건이 넘도록 했다. 9월 3일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라고 했는데 40일째 초읽기고 증거도 없다. 검사가 증거로 말해야지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검사들도 불안할 것.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기소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고민이 많을 것이며,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검사로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자, 그리고 김경록 PB 인터뷰와 관련해서 KBS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김경록 씨는 저와의 인터뷰는 물론 KBS와의 인터뷰 내용이 거의 99.9% 비슷하다. 김경록 씨 발언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 KBS는 거꾸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는 9월 11일 2꼭지, 12일 1꼭지 등 3개의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취재윤리나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언론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김경록 씨를 도구로 쓴 것이며 왜곡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8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대검은 조국 장관에 대한 내사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내사 자료가 있었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청와대의 의사를 전달했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독대 요청이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저는 윤 총장이 8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유시민에게 고발까지 되신 분이 부정확한 사실을 갖고 방송을 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셨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발언은 너 조심해 라고 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부지검 형사 3부에 배당했고 저를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고발은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인데 제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고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제가 생각하기에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검찰에서 저에게 출석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서 저를 만나시려면 법원에 가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전선을 잘 펼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한마디로 싸울 줄 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조금 이상하다. 전 영상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했고 검찰은 고발까지 되신 분이 부정확한 사실을 갖고 방송을 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되면 죄인입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조국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끌고 온 프레임이죠. 고소고발 당하고 검찰에 조사받고 있으면 죄인 아니냐라는 프레임. 자, 나를 소환조사하려면 절차대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법원 가서 발부받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고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을 법원 가서 확인해봐라. 법원에서 영장, 구인장 내줄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자,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고 언론에 흘리고 소환에 불응하고 법을 어기는 유시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프레임을 처음부터 박살내고 들어갑니다. 법원에 물어봐라. 나를 소환조사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도 검찰은 유시민 소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고발장으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시민이 전선을 잘 펼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은 부르고 유시민은 안 나간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유시민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검찰은 형사 3부에 빠르게 배당하고 빠르게 수사에 들어간 것이겠지만 유시민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유시민 소환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국민들의 불만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검찰의 이런 나쁜 버릇은 만천하에 또 드러나게 될 테니 말이죠.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